현금이 많이 고갈됐다라는 부분에서 놀라시더라고요. 저희만 고갈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 주머니도 지금 고갈이 되고 있는데 다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언론도 그렇고 모든 투자하는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과거에 한 3-4번 있었나요?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기간에 이렇게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떠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CNBC에서 뭐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표 그 운용사들 전원이 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한다. 그럼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100%더라고요. 100%라는 숫자 잘 없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역의 선택 같은 거를 잘해야 되는 그쵸, 직업이니까. 근데 너무 대단한 그룹분들도 다 똑같이 얘기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지금. 물론 워런 버핏은 얘기 안 했습니다. 뭐 계속 사고 있죠. 네, 그 사고 있고. 할아버지는. 그래서 그 할아버지만 계속 사고 계시고, 네. 레이 달리오든 레리 서머스도 네. 그랬고, 옐런도 그랬나? 그분 투자자들은 아니지만 너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 유튜브 다루는 사람들도 다 그걸 얘기해가지고, 저희 연구원님을 워낙 의지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 근데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차트잖아요. 하늘색 여행 어떻게 보면 그쵸. 경제 네. 성장률 네. 역전되는. 네. 근데 주가는 사실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선반영하는 그쵸. 그런 네. 형태를 네.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식을 하는 거는 저희가 되게 많은 기회 비용을 또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회색 영역이 좀 축소되는 것들을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회색 영역이 되게 넓어지고 넓어지진 있는 않잖아요.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확장 이제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여름엔 좀 조심하자라는 네, 맞습니다. 뭐 네. 얘기가 길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결론은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10월 이 회색 구간이라는 놈이 네. 여름에는 좀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적으로 갈 것 같은데 네. 그때쯤에 턴을 하는데 이걸 다 확인하고 주식을 사면은 아, 늦으니까 매우 늦습니다. 한 번 정도는 10월, 11월 정도 날 시원해질 때쯤에는 배팅이 조금 좀 주식을 그때쯤 모아나가 배팅이 보는 게 좀 어떠냐 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맞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명쾌해서 좋네요. 명쾌해서. 네. 이제 실적 이야기 하면서 네. 3분기 걱정된다라고 한번 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만 좀 마지막으로 한번 코멘트를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세미나를 좀 요새 전망 시즌이다 보니까 막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부분보다는 기업들의 현금이 많이 고갈됐다라는 부분에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거 자료 업데이트하기 전에. 저희만 고갈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 주머니도 지금 고갈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현금 사정도 좋지 않다. 이게 보통 실적이 좋으면 현금이 되게 많이 쌓일 쌓여야 거라고 되죠. 네.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1분기 기준으로 기업들의 프리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하고 남은 돈을 네. 계산하면은 지금 한 30조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00조 원 정도 됐어요. 왜 그러죠?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0조 원 가까이 둔화가 됐습니다. 회계적인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금 흐름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네네. 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의 재고랑 매출채권 때문입니다. 이걸 보통 운전자본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운전자본이. 현금은 실제로 회수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기업들의 재고랑 매출재고 좀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좀 빡빡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제가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것도 조금 특이했어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네. 잘 안 보는 데이터일 네. 거예요. 네. 왜냐면 한국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성숙 산업에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네. 주로 배당을 이제 그렇죠. 막 배당 늘리겠죠. 때문에 보통 일이 일어나죠. 그냥 당연히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조달을 하거나. 마이너스가 일반적일 텐데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요. 조달을 하는구나. 네, 이게 작년 2분기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한 마이너스 20조 원, 그러니까 20조 원 정도 배당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1분기 기준으로는 65조 원까지 늘었어요. 대략 한 85조 원의 돈을 땡긴 거죠. 근데 이게 뭐 2차 전지처럼 증설을 해야 되는 네. 산업이라면 조달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한국 시장 전체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투자할 게 많이 없는데 조달을 한다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프리캐시플로우가 많이 급감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현금 흐름이 실제로 빡빡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빡빡하고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맞습니다.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액은 뭐 많이 분석을 하지만 주로 저희도 매출액 대비로 많이 그쵸. 보거든요. 매출액 대비로 한번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패턴만 보시면 돼요. 지금 영업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프리캐시 플로우는 감소하고 네. 남은 돈 줄어들고 있고요. 투자는 정체, 돈 빌리는 건 많아졌다. 근데 이 형태가 흔하지 않아요, 한국 기업들. 왜냐면 주로 배당을 하니까요. 이 형태는 왼쪽에 조그맣게 해놨는데 금융위기 직전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차이점은 금융위기 때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남은 돈이 아예 없는 상태에다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형태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투자 캐시플로우 쪽이 네. 사실 삼성그룹이 3년간 450조인가요? 그렇죠, 네. 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고 했고 네. 2차전지 업체들도 지금 계속 증설하고 네. 물론 뭐 작은 업체들이 네.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투자에 그렇죠. 들어가는 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자료 이거 작성할 때 대기업들의 네. 26년 기준의 투자 계획 발표 뭐 이런 게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지금 없는데 이게 돈이 없거든요, 기업들이. 그 전자 정도만 좀 돈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돈이 지금 또 없는 상태예요. 기업들의 투자는 사실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기업들 그룹에서 발표하는 투자 계획은 지금 올해나 내년이 아니라 저는 뭐 완전 장기적인 장기니까. 립 서비스구나.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내일 빠질지 내일도 지금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26년의 투자를 보고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네. 그럼요. 좀 현실을 좀 더 저는 네.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좀 이제 둔화됐는데 그 네. 이유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전 자본이 늘어났다. 네. 거의 대부분 다 재고랑 매출 채권입니다. 안 좋게 말하면 안 팔린 거라고 볼 수도 그쵸, 있고 아니면 그쵸. 팔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그쵸. 재고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매출 채권. 그러니까 보통 이익이 늘면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일반적으로 이제 늘어야죠. 늘어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 곤색 선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이건 다 이상하죠. 재고랑 아마 매출 채권이에요. 근데 4월하고 5월에도 거의 중국이 지금 봉쇄였잖아요. 그쵸. 예, 예. 2분기 실적에서도 재고는 또 못 줄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재고를 준다라는 표현을 하냐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네. 재고가 이렇게 낮아져 있어야 해요. 재고를 쌓으면서 그쵸. 네.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고 그쵸.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은 너무 재고가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은 유가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막 질문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재료가 많이 늘었나 네. 뭐 상품이 늘었나를 또 따로 발라서 한번 보니까 다 늘었어요. 뭐 상품이고 제품이고 뭐 가공품, 원재료, 뭐 부속품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냥 다 같이 그냥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재고 자산이고요. 매출액 대비로 주로 많이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게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 그래서 매출액이랑 비교하는 지표예요. 네, 이 네.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이 잘 잘 되는 도는 거죠. 거죠. 지금 7.9회로 최저치 보시면 직전 최저치가 7.8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때인데 실적 안 좋을 때는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적이 좋은데도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거는 과연 이게 회수가 될까라는 게 저도 잠깐 좀 의문인 거죠.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겠다는 네. 시그널로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시장 진짜 안 좋게 보시는 그 수요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네, 논리에 네.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 되게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아. 네, 보통 회전율이 하락할 때 OPM 둔화되는 게 엄청 나거든요. 줄어들죠. 예, 오른쪽에 좀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 뭐 전쟁이 장기화되고 뭐 물가가 안 잡히고 이러한 리스크들은 이제 매크로 쪽에서 보이는 리스크지만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게 사실 저는 지금 진짜 걱정해야 돼. 걱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돈이 많이 없다. 그 이유는 실제로 순이익은 좋아졌는데 다 재고가 늘어서 좋아진 거고 이것도 또 그렇게 질문 많이 하세요. 특정 업종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다 빠졌습니다. 이 회전율이. 저는 이게 가장 큰 걱정일 것 같아요. 다만 저희는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수준 낮은 투자자들과 격과 레벨이 다릅니다.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재고를 한번 줄여야 되거든요. 네네. 기업들 제가 봤을 땐 기업들이 재고를 줄 때 뭐 앞으로 1, 2년 동안 재고 줄이겠습니다 하지 그쵸. 않아요. 근데 한 개 분기 아니면 두 개 분기에 끝나요. 그래서 3분기나 4분기에 재고를 딱 줄이면서 예상보다 어니서 쇼크가 세게 나면서 다 털고 다 이제. 털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 일단 그냥 단순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시기랑 어떻게 보면 겹치네요. 겹치기도 그래서 하네요.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가장 큰 변곡점이다.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좀 조심하자 계속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런 게 모두 다 이제 현실화돼서 그런 네. 타이밍이 왔을 때 어떤 업종을 가장 선호하시는지?